지금부터 제273회 유성구의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단상 왼편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동수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37만 유성구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과 정용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성구 의회 의장 김동수입니다. 올해만큼 기록적으로 더웠던 날이 있었나, 올해처럼 비가 엄하게 내렸던 날이 있었나 싶습니다. 그래도 무더위가 한풀 꺾이고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한 9월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유성구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구민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유성구민이 더 나은 생활을 위해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추진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또한 각종 행사와 당면 업무 추진으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9월 11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의에서는 구정질문을 비롯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과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하게 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내실 있는 구정질문을 통해 구정방전을 위한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특히 구정질문은 구민의 대의기관인 의회 입장에서 구정 전반에 대해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수행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입니다. 이를 인지하시어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등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매일이 유성구민을 위한 골든타임입니다. 우리 이 시간이 구민의 삶과 직결된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더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언제나 함께 하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결실이 계절 풍성한 가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유성구의회 임시회의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홍보통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홍보팀장 정재신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73회 유성구의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2일의 의원외 4인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지난 8월 22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현황으로 먼저 의원 발의 안건입니다. 8월 23일 송재만 의원의 7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 송재만 의원의 부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 송재만 의원의 10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 통합 돌봄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 이명숙 의원의 13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 이희환 의원의 8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임미동 의원의 9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여성용위원회 3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전결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여성용위원회 12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여성용위원회 13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자 출연기관 사이버 보안 관리 조례안 외 사건의 조례안, 체육수리위원회 11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 양명환 의원회 7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 하경욱 의원회 12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 박석연 의원회 8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조례안, 이일회 의원회 8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 송봉식 의원회 8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한영신 의원회 13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 운행 지원 조례안 등 32건의 조례안과 규칙안이 발의되어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구청장 제출한 건입니다. 8월 9일 2025년 녹색자금 지원사업 공모 신청 보고의 건, 8월 20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 시설 관리 운영 민관위탁 동의안, 8월 21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 8월 23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평도서관 관리운영 민관위탁 동의안,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복누리재단 문화부 신설 출연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복누리재단 운영지원 출연안이 제출되어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처리사항으로 체육수리위원회 10인으로부터 발의되었던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9월 3일 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건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8월 23일 박석연 의원회 8인으로부터 특수교육 대상자 학습권 강화를 위한 특수교육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발언 신청 현황입니다. 9월 2일 박석연 의원님, 이명숙 의원님께서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에 앞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33조 2에 따라 박석연, 이명숙 의원님께서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박석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6만 유성구민 여러분, 김동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영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잠 하카 원신흥 상대동 지역구 박석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유성구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논의되어야 하는 하카지군의 대전광역시 시립도서관 건립을 건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최근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수원 스타필드 별마당 도서관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보는 공간을 넘어 문화와 예술 그리고 지식이 어우러진 공간으로서 전 세계인이 찾는 관광 명소가 되었습니다. 이는 도서관이 단순한 공공시설을 넘어 지역사회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대전을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도서관 이용자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대전의 경우 작년 통계 기준으로 인구 대비 도서관 수는 전국 최하위권으로서 도서관 추가 공급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지난 4월 대전광역시에서 발표한 민선 8기 도서관 정책은 매우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기존 시립도서관 외에도 동구의 제2 시립도서관을, 서구의 제3 시립도서관을, 그리고 대덕구에는 대표 시립도서관 설립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만 대전광역시 5개구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유성구만 시립도서관 건립 계획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대전광역시 5개구 중에서 유성구는 인구가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는 지역이며 특히 학하지구는 신축 아파트 건립 등으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비해 문화 및 교통 관련 기반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학하지구 주변에 계속되는 개발 계획과 지속적인 문화 소요를 감안하면 학하지구가 시립도서관 건립의 최적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단순히 유성구만 계획에서 빠졌다는 이유 때문에 핀피 현상의 일환으로 건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시립도서관의 역할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학하지구를 추천하는 것입니다. 신화와 역사가 살아 숨쉬는 학하의 옛 이름 별봉처럼 이 도서관은 무한한 가능성과 상상력을 제공하는 우주 공간이 될 것입니다. 풍부한 산림자원 등 자연과 함께 문화와 지식을 향유하며 일상을 함께 공유하는 인류 문화 시민으로서의 미래를 그릴 수 있는 복합 문화시설이 될 것입니다. 인구적 특성과 자연환경적 특성 그리고 역사와 문화적 특성이 골고루 어우러진 곳에 시립도서관이 건립되고 운영된다면 시민 만족도가 크게 향상될 뿐만 아니라 수원 스타필드 별마당 도서관의 예처럼 전 세계인이 한 번쯤 방문하고 싶은 세계적인 도서관으로서 지속 가능한 도서관 정책의 롤 모델이 될 것입니다. 이제 저는 이러한 필연적인 이유로 학하지구의 인류 문화도시 대전을 뽐낼 아름다운 시립도서관 건립을 요청드리며 현실적인 시행 부지에 관한 몇 가지 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유스호스텔 부지에 건립 예정인 복합문화회관과 병행하는 방법이 있고, 둘째는 이전 예정인 학하초등학교의 기존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이며, 셋째는 수통골 제2 공영주차장 건립과 병행하여 도서관을 조성하는 방안, 넷째는 이전 추진 중인 구 대전시립정신병원, 현 온마음 정신병원의 기존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 다섯째는 복용동 578번지의 학교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 이 외에도 학하지구의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산림청 및 임업진흥원과 함께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제시한 방안 중 복용동 578번지 학교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의 경우 현재 대전광역시 교육청에서 공립형 대안학교를 추진 중인 곳이나 주민공청회 등 사전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진행하고 있어 주민들의 반감이 상당한 상황이기에 주민들의 정책 수용도를 높이고 문화, 교육적 혜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공립형 대안학교 설립 계획을 철회하고 해당 부지의 시립도서관 건립 추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한 것이 효과적이라 판단합니다. 이 외에도 학하지구 내 시립도서관 건립 방안을 수립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와 유성구의 도서관 정책의 전향적인 검토와 적극 행정 및 실질적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건의드립니다. 저의 발언이 우리 지역사회의 발전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6만 유성 구민 여러분, 김동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용래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명수 의원입니다. 최근 구급 공무원 월급 통장 사망, 구급 공무원 결혼하고 아이 키울 수 있나요? 라는 기사를 보고 신의 직장으로 불리던 공무원이 청년들에게 전망도 보람도 없는 직업이 된 듯한 상황을 보고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한때 공직 생활은 큰 영예였습니다. 하지만 직업 선호도 1위였던 공무원의 인기는 점점 시들어 국가직 구급 경쟁률이 21.8대 1로 최저 수준을 기록했고 최저임금과 비슷한 보수를 받고 현타에 빠진다고 합니다. 현타는 현실 자각 타임을 줄여 부르는 말로 자기가 처한 실제 상황을 깨닫게 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올해 구급 공무원 1호봉 월급은 187만 7천 원으로 각종 수당을 포함해도 200만 원 이하로 최저임금인 206만 740원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적은 보수에 더해 보수적인 조직 문화, 잦은 야근, 연금 메리트가 없어진 상황에서 신입 공무원의 탈공직 현상이 가속화되어 최근 5년간 재직기간 5년 미만 퇴직자가 1.5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우리 유성구 소속 공무원의 경우에도 같은 기간에 23명이 의원 면직을 하였습니다. 최근 공무원에 합격하여 첫 월급을 받은 한 청년은 공무원이 되면 미래가 보장된다는 말에 죽자 살자 공부에 합격했지만 부모님께 구급 1호봉 구별을 차마 말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또한 직장인 커뮤니티에는 내 애인이 구급 공무원인데 결혼해도 괜찮을까요? 결혼 포기한다는 전제하에 공무원 해도 될까요? 라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을 받으며 수해, 폭염, 태풍, 감염병으로 툭하면 걸리는 비상근무에 시달리는 구급 공무원에게 수준 높고 질 좋은 행정 서비스까지 기대한다는 것이 워라밸과 공정이 몸에 밴 청년들에게 비혼하고 출산하지 말라는 말로 들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청년층 사이 공직의 인기가 시들어져 행정, 사회, 서비스 디트를 담당하는 이들의 능력이 떨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으며 사회 취약계층의 경우 복지 공백은 자칫 생존 문제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탈하는 인력이 많아지면 그로 인해 남은 인력의 업무는 점점 더 늘어나는 악순환이 생기게 되며 현실적으로 처리 불가능한 업무량은 처리 결과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밖에 없게 합니다. 이러한 공공서비스의 질 악화는 이미 사회 곳곳에서 관찰되기 시작했으며 떠나는 이들의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기 위해 일부 지방 자치단체에서는 하위직 직원에게 장기재직 휴가를 주거나 요령 근무제를 적극 권장하는 등 다양한 사기 진작 방안을 시행하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청년 인재의 취향을 저격한 문화와 탄탄한 복리 후생이 필요할 때입니다. 본 의원은 공직의 보람을 느끼는 공무원의 수가 많을수록 대국민 서비스가 좋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개발에 진심인 직원에겐 복지 포인트가, 호캉스와 여행을 즐기는 직원에겐 휴양소가 절실할 것이며 지역 연고가 없는 직원에겐 월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비록 공공기관에서 야구장 VIP석이나 최고급 산후조리원을 보내줄 수는 없지만 등잔 밑을 챙기는 알찬 복지를 선사할 수는 있습니다. 국가의 두 기둥은 경제와 인재관리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이 제한적이라고는 하나 우리 유성구는 언제나 이미 만들어진 길에서도 새로운 길을 잘 개척하여 왔습니다. 행복이란 우리 삶에 부여된 의미이자 누구나의 권리입니다. 바늘 구멍을 통과한 우리 직원들, 후회 없는 도전 끝에 우리 가족이 된 직원들과 앞으로 우리 가족이 될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녁에 돌아갈 집이 있으면 행복하듯 힘들 때 마음속으로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든든하듯 우리 직원들이 행복의 지도를 찾아 유성구로 모여들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도 의원이 되기 전부터 그리웠듯 처음 맺은 유성구 직원이라는 우리 인연의 가족들을 지키는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저의 작은 메아리가 큰 울림이 되어 돌아오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님이 5분 자유 발언이 있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이 발언 내용을 검토한 후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73회 유성구의회 임시회의 회기 결정권을 상정합니다. 이번 273회 임시회의는 구정질문 및 답변과 기타 안건 심의 등을 위하여 금일부터 9월 11일까지 7일간의 회기를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제273회 임시회의 회기는 9월 5일부터 9월 11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73회 유성구의회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권을 상정합니다. 근본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양명환, 하경옥 두 분의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제2항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조례 제41조 규정에 의한 것으로 부의 안건의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은 7분으로 최옥슬 의원님, 송재만 의원님, 하경옥 의원님, 한영신 의원님, 김미희 의원님, 이래 의원님 이상 6분은 일괄 질문 방식으로 양명환 의원님은 일문 일답 방식으로 부정 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일괄 질문, 일괄 답변, 부정 질문을 실시하고 이어서 일문 일답 방식의 부정 질문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조례 제42조에 일괄 질문은 볼질문 20분, 보충질문 15분 이내로 일문 인답은 답변 시간을 합하여 40분 이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문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재만 의원님, 한홍신 의원님 질문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최옥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7만 유성구민 여러분, 김동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영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온천 1, 2동 노원 1동 지역구 의원 최옥슬입니다. 유성구 발전을 위해 현장에서 항상 노고가 많으신 유성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고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국가의 경쟁력인 저출생 문제 대책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명한 인구학자 데이비드 콜먼은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을 가리켜 2750년이 넘으면 단일 민족으로서 한국인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하였으며, 지난 2008년 유엔 미래 보고서에서는 이미 우리나라가 가장 먼저 지도에서 사라질 국가로 지목했을 만큼 저출생 문제는 우리나라의 미래가 걸린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정부는 2006년 저출생 극복을 위한 1차 대책에서 출산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을 위해 19조 7천억 원을 투입하였고, 2010년 2차 대책에서는 단계적으로 출생률 희복에 초점을 맞추어 결혼과 출산, 양육부담 경감, 일가정 양립 일상화 등으로 60조 5천억을 투입하였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저 수준의 출생률을 벗어나지 못하자 3차 대책에서는
기본 계획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기로 하고 청년 일자리 대책과 주거 대책을 포함하여 청년층의 결혼을 유도하고 남성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 등 일과 가정의 양립을 모든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설정하였습니다. 유성구는 지난해 인구이동 추이를 살펴보면 다른 연령대보다 주 출산 연령층인 25세부터 39세까지 인구 유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3년 3월 기준 전국 출생률 0.72명, 대전광역시 0.84명, 유성구는 0.89명으로 이는 젊은 층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데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학대 출생률이 2.1명 이상 되어야 인구가 유지될 수 있고 이를 넘어설 경우 인구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에 유성구에서도 저출생 극복 대책을 위하여 출산 장려금을 지원하고 시 공모사업으로 신생아 출산용품을 지원하는 등 출산 장려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만족할 만한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6년 7월 국회 저출산 고령화 대책 특위에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한 바 있고 이에 정부에서 저출생 대책 PF팀을 설치하여 지자체 저출생 대책 전담부서 신설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능 보강을 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에 맞추어 타 지자체에서는 저출산 전담 부서인 결혼 장려팀을 신설하여 결혼 전략 설명회, 청춘 남녀 어울림 축제, 강사 초빙 데이트 비법 정수 등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여 저출생을 극복하고자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몇 가지 제안과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고 실질적인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전담 부서를 신설하여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는 현실을 직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젊은 층을 위한 일자리, 주거 문제 해결 등 일과 가정의 양립으로 안정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저출생 극복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수행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셋째, 아이를 낳고 키우기 더 좋은 양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출산 휴가를 확대하고 아빠 육아휴직 문화 확산 등 민, 관, 군, 기업에 함께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저출생 극복은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지만 사회와 기업이 적극적인 참여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양육 환경 개선, 주거 문제 해결 등 관련 예산이 확대되어 적극적으로 투입된다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이 구청장님께 몇 가지 제안을 드리며 본 의원이 구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경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하경욱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두 가지 구정 질문을 드리면서 우리 사회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장애인 특수교육기관 설립 재촉구 관련입니다. 현재 대전 지역에는 총 4개의 공립특수학교가 운영되고 있지만 유성구 내에는 공립특수학교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는 장애 학생들이 장시간 통학을 해야 하는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교육의 질과 학생들의 생활 여건이 크게 저하되고 있습니다. 장애 학생들이 매일 평균 60분에서 최대 3, 4시간의 통학 시간을 감내해야 하는 현실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장애인 시설은 교통이 편리하고 접근성이 좋은 곳에 위치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특수학교는 외곽에 위치해 있어 장애 학생들의 교육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헌법에서는 교육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는 특수교육 대상자의 의무교육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단체에는 이들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특수학교를 설치 운영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구역 내 의무교육 대상자의 취약에 필요한 특수학교를 설립 경영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유성군의 공립특수교육기관 설립을 재촉구합니다. 우리 군은 교육도시이자 아동 친화 도시를 표방하고 있으나 특수학교의 부재로 인해 장애 학생 학부모들의 불만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학교 설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중장기 계획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하는 바 우리 구 장애인 특수교육기관 설립에 대해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어린이 공원 활성화 대책 관련입니다. 현재 유성구에는 총 90개소의 어린이 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 어린이 공원들은 과거부터 지역사회 구성원들에게 중요한 휴식 공간이자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저출산과 초고령화 사회로의 빠른 진입에 따라 어린이 공원 이용 빈도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인구 구조의 변화로만 설명할 수 없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가정 내 여가 활동의 증가, 다양한 대체놀이 공간이 등장, 그리고 스마트 기기의 확산 등으로 인해 어린이 공원이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심지 내에 위치한 어린이 공원들은 여전히 중요한 공공자원입니다. 이를 단순히 방치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용도로 활성화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고려 중인 활성화 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유성구의 미래를 위해 어린이 공원을 다시금 지역사회의 중심으로 되돌리기 위한 계획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에서도 함께 고민해 주시길 바라며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 구정 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7만 유성구민 여러분, 김동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구민의 복지 증진과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용래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미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고향사랑 기부제도의 활성화 방안과 비경제활동 청년 인구의 증가에 대한 대책, 이 두 가지 주제로 구정질문을 드리면서 구 현안 문제로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먼저 고향사랑 기부제도의 활성화 방안 관련입니다.
지난 9월 4일은 제2주년 고향 사랑의 날 국가기념일이었습니다. 9월은 추석이 있는 달이고 4일은 사랑한다와 생각한다라는 한자어를 함께 담은 의미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지역 주민이 아닌 사람들이 특정 지자체에 기부를 통해 지방 재정을 확충해 지역 발전을 지원하고 기부자에게 세액공제 등을 대가해 지역 경제를 살리자는 취지에서 2023년부터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 현재는 대부분의 지자체가 기부금을 모집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유성구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1억 732만 원을 모집했고 유성구를 아끼고 사랑하는 많은 분들의 성원과 소관부서의 노력으로 모금과 홍보에 성과를 이루어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유성구의 소중한 기부로 앞장서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기부제는 당초 모금 방식이 복잡하고 편의성 부족,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가 10만 원, 기부 상한액을 연간 500만 원 이내로 제한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초에 법 개정에 따라 8월 21일부터는 전자적 전송 매체, 사적 모임을 통한 기부 권유 독려 행위가 허용됐고 내년부터는 연간 기부 상한액이 기존 5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완화됩니다. 본 의원은 개선된 제도가 시행되는 지금이야말로 제도 추진의 제2의 시작이며 적극적인 활성화 전략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제도 활성화의 일환으로 기부자의 기호에 맞는 특색 있고 우수한 답례품을 발굴하여 활용하는 것은 차별화된 전략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그 예로서 기부자가 선호하는 답례품을 제공한 지자체일수록 모금액도 많았다는 작년 통계를 볼 때 답례품은 모금에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기부 의사를 존중하여 기부금 사용처를 명확하게 관리하고 지역 발전에 유용하게 활용함으로써 내가 낸 소중한 기부금이 적절하게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게 기부자가 보람과 자긍심을 느끼게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유성 발전에 정성을 보태려는 사람들의 애정과 관심의 산물인 본 고향사랑 기부제의 답례품 발굴과 기부금의 활용을 포함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비경제활동 청년 인구의 증가에 대한 대책 관련입니다. 대학을 다니거나 몸이 아픈 것도 아닌데도 그냥 쉬었다라며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15세에서 29세 사이의 청년층 비경제활동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7월 한 달 그냥 쉬었다라고 하며 구직 활동을 하지 않은 청년층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4만 2천 명 늘어난 44만 3천 명으로 전체 청년층 인구 815만 명의 5.4%를 차지하는 역대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7월 기준으로 2017년까지는 20만 명대에서 2018년 30만 명을 넘어섰고 코로나19 이후 점점 줄어들다가 지난해부터 다시 늘어 10만 명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이는 청년층의 경제활동 참여 의지가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냥 쉬었다는 청년 4명 중 3명 정도인 33만 5천 명은 일자리를 찾을 의사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이같이 그냥 쉬는 청년들의 비율이 높아지는 사회 현상은 우리 유성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나아가 국가적인 활력과 미래 성장에도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현재 유성구의 비경제활동 청년의 현황과 이들 청년이 직면하고 있는 주요 문제점은 무엇이고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유성구가 계획하고 있는 정책이나 프로그램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구정 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희래 의원입니다. 신압으로 다가오고 있는 가을에 대한 기대로 가득한 이 아침, 본 의원은 최근 마치 8월의 폭염처럼 뜨겁게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전기차 화재에 대하여 우리 유성구의 대응 방안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전기차는 환경과 공존하는 인류의 삶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중요한 한 가지 수단으로 등장했습니다. 이런 등장 배경에 걸맞게 전기차는 친환경적 이동수단의 대표로 내연기관차로 인한 대기환경 오염 문제의 해결은 물론 운행 비용 절감 효과까지 인정받아 점점 내연기관 자동차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민들의 일상 속 기후 위기 대응 노력과 대기 환경 오염 저감에 대한 의지에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더해져 전기차 등 친환경차의 시대가 빠르게 도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부는 2035년까지 전기차 등의 무공해 차로의 전면 전환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 친환경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은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전용 주차 구역 설치를 명시하고 100가구 이상인 아파트 및 공동주택, 그리고 총 주차 면수가 50면 이상인 공중이용시설 등의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기차 전용 주차 공간과 충전 시설도 늘고 있지만 공동주택 비율이 높은 주거 유형의 신축 아파트들은 지상 주차장을 없애는 추세여서 거의 모든 주차장이 지하에 설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하 주차장 등에서의 전기차 화재를 예방할 법적 대비책은 사실상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전용 주차 구역 확보와 충전시설 설치만 의무화했을 뿐 지하 주차장에서의 전기차 주차나 충전시설에 대한 안전기준이나 규제가 없습니다. 소방당국이 안전 가이드라인을 통해 지하주차장의 전기차 전용 화재 진압 장치 설치를 명시하고 있지만 그 또한 권고 사항에 그쳐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8월 1일 인천에서의 전기차 화재 같은 일이 재발할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인천 청라국제도시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는 참으로 참혹했습니다. 주차되어 있던 전기차 한 대 화재로 빚어진 피해라 하기에는 너무나 엄청나 말 그대로 재난의 수준이었습니다. 경제적 손실은 말할 것도 없고 대단지 아파트 주민들을 한순간 때 아닌 난민 신세로 만들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의 열 폭주도 열 폭주였지만 거기에 화재 현장인 지하 주차장 내부까지 소방 장비가 제대로 들어갈 수 없었던 점이 피해를 더욱 키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인천에서의 사고는 지하 주차장 같은 폐쇄된 공간에서의 전기차 화재가 불러올 수 있는 무서운 결과와 함께 그런 재난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 하겠습니다. 매년 증가하고 있는 전기차 화재에 대한 안전대책을 총체적으로 다시 짜야 할 필요성이 커진 셈입니다. 전기차 주차장 지상 설치를 적극 유도하는 한편 지하 주차장 안전설비 등의 법제화,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인증 체계 확립 등도 한시도 미뤄서는 안 될 일입니다만 시간이 걸리는 정부 차원의 대책 발표만을 기다리기에는 우리 유성 구민들이 너무 많이 불안합니다. 반드시 우리 유성구 실정에 맞는 선제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전기차 전용 주차 구획에 화재 예방 설비 비치 등을 위한 예산을 확보 중에 있고 그 관련 조례의 제정 또는 개정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중에 서울 서초구의 발빠른 대책 마련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공영주차장 내 전기차 화재 대응 시스템 구축에 나선 것입니다. 화재 발생 시 빠른 초동 대처가 가능하도록 질식소화포, 전용 소화기 등의 화재 진압 장비를 담은 화재 대응 키트를 접근이 용이한 곳에 설치하고 전기차 전용 주차 구획을 비추는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하여 24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며 이에 더해 관할 소방서와 가상의 전기차 화재 현장에서 신속 대응하는 비상 대처 훈련을 하는 등 기관 간의 긴밀한 대응 체계까지 마련한다 하니 가히 물샐 틈이 없어 보입니다. 존경하는 정용래 구청장님, 우리 구 또한 이 사안에 결코 자유로울 수 없으니 전기차 전용 주차 구획에 대한 전방위적이고 실효성 있는 화재 예방 대책 마련에 고민이 깊으셨으리라 여겨집니다. 우리 유성구의 전기차 관리 현황과 화재 예방 등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이번 일을 계기로 마련된 방안 등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환경 문제와 에너지 효율성을 고려한 교통수단 변화의 물결 중심에 서 있습니다. 우리 유성구 주민들이 전기차 화재에 대한 불안감을 덜고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인 흐름, 친환경 자동차의 전환에 동참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질문하신 6분의 의원님 구정 질문에 대하여 정용래 구청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동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37만 유성 구민의 기대와 성원 속에 제9대 후반기 유성구 의회가 개원한 지 벌써 3달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항상 구민이 주인되는 참다운 의정 실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지역 현안의 슬기로운 해법을 도출해 유성구가 더 행복한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의원님들께서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주신 소중한 의견은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옥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전담 부서 마련, 청년을 위한 종합시책 마련,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한 시책 개발 계획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전담부서 마련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올해 7월 조직 개편에 따라 저출생 대응 업무를 기획예산과 미래정책팀으로 이관하여 총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저출생 대응 업무만 전담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관련 정책을 시행하는 여러 부서와 협력하여 저출생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7월 정부가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한 만큼 우리 구 역시 이에 대응하는 전담 조직 설치를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청년을 위한 종합시책 마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인구 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성구는 전국 10위의 인구 증가와 전국 3위의 낮은 평균 연령, 하위 7위의 노령화 지수 등을 기록하는 등 손꼽히는 젊은 도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는 이에 안주하지 않고 저출생 및 인구 감소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청년층의 일자리, 주거, 문화, 건강 등 다양한 분야의 생애 주기별 맞춤형 청년 정책을 개발하는 제2차 유성구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계획을 통해 청년이 행복한 유성, 청년이 찾는 유성을 위해 내실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구는 국가적인 인구 감소 문제 대응을 위해 유성구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일자리, 경제, 출산 육아 지원, 주거, 정주 여건 등 우리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위해 다양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한 시책 개발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부모 급여, 양육수당 지급 등 다양한 특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출산 장려를 위해 구비 7억 5천만 원을 투입해 2,500 가정에 30만 원의 출산 장려금을 추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 인구 감소 및 저출산 대응 대전시 공모 사업에 우리구 출산용품 지원 사업이 선정되어 가정당 20만 원 상당의 용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육아의 인식 전환과 부모 공동육아 분위기 조성을 위해 라떼파파 프로그램을 2023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육아 커뮤니티 공모사업, 지역 아동센터 지원, 돌봄시설 확충,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등 우리 구만의 특색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앞으로도 기존 정책의 내실을 기하고 새로운 정책을 개발해 인구 대응에 우리 구가 선도적 지자체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송재만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목재문화 확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 방안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목재문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전국 최초로 목재 친화도시 조성 조례를 발의 제정하셨습니다. 우리 구 또한 유성온천 지구의 경쟁력 강화와 목재 이용과 문화사업을 연계한 신성장 동력을 마련하고자 목재 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해 3단계로 추진 중입니다. 향후 130억 원 규모의 국산 목재 목조건축 실현사업과 다중이용시설 목조화 사업도 추가로 발굴하여 목재 친화도시로 더 발돋움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국산 목재 활용과 주민들의 목재 사용 인식 제고를 위한 생활 권역 내 소규모 목재문화 지원센터는 13개 행정동에 1개소씩 설치를 목표로 유휴 공간과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가족 단위 목재 체험 행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주민들이 목재 활용의 장점에 대해 공감하고 목재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국산 목재 활용 촉진 사업,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사업 등 국산 목재를 활용한 공간 조성 사업도 진행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는 목재의 장점과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목재 문화 확산, 목재 산업 등이 융합된 목재 친화도시 정착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으로 하경옥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관내 장애인 특수교육기관 설립 재촉구, 어린이공원 활성화 대책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관내 장애인 특수교육기관 설립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특수교육기관 설립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 특수교육기관이 설치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장애 학생들의 평등한 교육권 보장을 위해서는
공립특수학교 설립이 꼭 필요한 상황인데도 주민 공감대 형성, 부지 선정, 예산 부족 등의 문제로 설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행히 대전 지역 학교 신설 계획에 따라 2028년까지 초중학교 10곳 중 7개교가 유성구에 신설될 예정이며 모든 신설학교에 특수학급 배정이 계획되어 있어 장애 학생들의 교육 환경이 다소나마 개선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위해서는 특수학교가 필요한 만큼 지역 주민과 지속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동시에 특수학교 설립을 주관하는 대전시 교육청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조속히 설립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회적 인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인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장애인 인권과 복지 증진에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어린이공원 활성화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어린이공원의 이용률은 낮아지고 어르신 여가 문화와 건강 증진 수요는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어린이공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존 어린이공원의 활성화를 위해 설계부터 어린이 의견을 반영한 수요자 중심의 리모델링 사업인 새로운 어린이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기존의 정형화된 놀이시설에서 벗어나 아이들이 좋아하는 놀이시설을 직접 선정하고 공간을 재정비해 부모님과 아이들에게 사랑받는 놀이공간을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어린이와 어르신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세대 통합형 놀이터 조성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이가 줄고 있는 공원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고 어르신들이 가까운 곳에서 신체 활동이 가능한 공간을 마련해 세대 간 소통의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어린이 공원의 보육과 인성교육, 어르신들의 사회공헌 활동 등 복합적 기능을 가진 어린이 돌봄, 노인센터 건립과 같은 장기적인 대책을 검토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법령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만큼 앞으로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대전시와도 협력해 어린이공원이 변화한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다양한 이용자들이 찾는 공간으로 변화를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한영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확대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건강보험료가 월 1만 원 미만 세대에만 지원되어 대상자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지원 대상자 확대를 위해 제도 개선을 대전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며 대전시에서도 개선 필요성을 공감하고 대상자 확대와 보험료 상향 조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도 개선 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최저 보험료에 맞출 수 있도록 대전시와 협의해 가면서 수급권자의 적절한 의료 서비스 제공에 노력할 것입니다. 아울러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 발생하는 위기 가구에는 우리 구 예산과 대전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 긴급복지 생계비를 지원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복누리재단, 13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민간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을 통한 지원을 강화하여 틈새 계층이 위기상황을 신속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보험 수혜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더욱 꼼꼼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고향사랑 기부제도의 활성화 방안, 비경제활동 청년 인구의 증가에 대한 대책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고향사랑 기부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시행 2년차를 맞는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크게 세 가지 방안을 마련하여 더욱 힘써 나가겠습니다. 먼저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에 더 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올해 8월 말 기준 우리 구 모금 현황은 1,200건, 액수로는 1억 1,000만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기부제의 취지, 효과, 혜택 등에 대해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고
찾아가는 홍보, 각종 이벤트 등을 추진하여 더 많은 분들이 기부 활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구만의 특색이 담긴 답례품을 지속적으로 신규 발굴하고 선정해 가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답례품은 20개 업체 40개 품목으로 유성배, 진잠 밀쌀, 대추방울 토마토 등 지역 농산물뿐만 아니라 유성온천 이용권, 농촌 체험권 등 다양한 답례품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높아진 캠핑 인기를 반영하여 하기숙 성북동 캠핑장 이용권을 추가로 등록했습니다. 앞으로도 타 지자체 답례품 벤치마킹, 선호도 조사 등을 통해 특색 있는 답례품을 발굴하고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기부금이 투명하게 관리되고 꼭 필요한 분야에 쓸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적립 목표인 2억 원 이상 달성이 예측되는 2026년부터는 취약계층 지원, 지역 문화, 예술, 보건 증진, 지역 공동체 활성화 지원, 주민 복리 증진 분야에 중점을 두고 가치 있는 사업에 사용하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업 추진 사업 내용과 기부금의 사용처를 공유해 기부자분들이 긍지와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비경제활동 청년 인구의 증가에 대한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7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비경제활동 청년 인구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유성구는 4만 6천 명에서 4만 3천 명으로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록 우리 구 비경제활동 청년 수가 감소했지만 전반적인 비경제활동 청년 문제는 지역사회와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뿐만 아니라 청년들의 지역사회 참여와 심리적인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청년 인턴 채용을 통해 고용을 촉진하고 구직 의욕을 높이는 청년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또한 경제활동 참여 의지가 낮아진 청년들을 대상으로 나다움 찾기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청년들에게 올바른 가치관과 용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제2차 유성구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청년들의 경제활동과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일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전기차 관리 현황과 화재 예방을 위한 방안 마련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보조금 지원 정책으로 우리 구의 전기차 등록도 꾸준히 증가해 6월 말 현재 전체 등록 차량 20만 3천여 대 가운데 전기차는 2.8%인 5,619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구역은 6월 말 현재 공공시설,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공중이용시설 등 의무 설치 대상 471개소 중 약 50%에 해당하는 237개소가 충전구역 설치를 완료했으며 2026년 1월까지 100% 설치를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최근 전기차로 인한 화재 사고가 잇따르면서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대응도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종합대책과 함께 관련 법안 제정을 추진 중이며 유성구 의회도 여성용 부의장님께서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관련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과 함께 우리 구 차원의 전기차 화재 예방 대책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유관기관과 함께 민관 합동 전기차 대응 훈련을 실시하고 화재 대처 방법에 대한 주민 교육을 실시하는 등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동주택의 전기차 화재 안전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공동주택 내 전기차 충전시설의 지상이동 설치를 공고해 신속한 대피와 진압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공동주택 지원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충전시설이 설치된 공용주차장 52개소에 대해서는
화재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소방안전시설 설치를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국민의 안전과 보호를 구정의 최우선 가치로 삼아 전기차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전기차 화재 관리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만들어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께서 우리 구정을 위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일괄 답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은 국민의 실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는 동시에 더 행복한 유성구를 위해 선행되거나 개선되어야 하는 중요한 현안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내용 중에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많은 예산이 수반되거나 당장 추진하기 어려운 정책 제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검토를 통해 구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의 삶의 질 개선과 유성구의 더 밝은 미래를 위해 앞으로도 유성구 의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며 국민들의 목소리에 적극 귀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분 의원님이 구정 질문에 대한 구청장의 상세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보충 질문하신 의원님 있으십니까? 그럼 계속해서 일문일답으로 구정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양명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래 구청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성구 구의원 양명환입니다. 오늘 저는 유성구 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구청장님께 구정 질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구정 질문 다른 위원들한테 대답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십니다. 관광 활성화 방안이 워낙 좀 올드하고 굉장히 오래된 주제죠. 김동수 의장님부터 해서 송봉재 전 의장님까지 아주 오래전부터 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힘써 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성에서는 관광특구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고, 유성 온천문화는 유성구가 포기할 수 없는 그런 가치라고 생각해서 다시 구정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관광 활성화 방안으로 가장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는 게 유성 온천지구 관광거점 조성 사업이시죠? 네, 그것이 현안 사업이죠. 그냥 핵심적이라기보다, 핵심적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그거를 플러스해서 다양한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것이 핵심적이라고 볼 수 있죠. 전체 예산이 260억이고 그 예산이 아마 198억이었던 것 같은데, 온천문화 체험관 건립이 198억이고 나머지 콘텐츠 하는 것들이 한 60억 정도 되죠? 네. 중기 재정 계획을 보니까 작년에 30억 정도 투자하셨었고 올해 42억 정도 투자하셨는데, 그 중에서 한 10억 정도에서 3억은 축제 예산으로 돌리셨고 7억을 갖다가 콘텐츠 예산으로 하셨었죠?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마 금년도에 해야 될 사업 중에 원래 12월 정도에 체험관 아마 착공이 가능할 걸로 봤는데, 일단 행정처가 좀 늦어져서 그냥 두어다 늦고 이러면서 아마
최종적으로 얼마가 되고 하는 것들은 조금 마지막까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성훈청 문화체험관이 198억으로 가장 핵심적인 시설인데 1층이 700제곱미터입니다. 한 200평 정도? 그리고 2층이 250제곱미터. 38에 한 80평 정도. 이 정도 관광팀이 단 3명인데 요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매달려 있어 갖고 뭐 다른 일은 거의 시킬 수가 없을 정도인데 요게 혹시 2026년에 완공되게 돼 있죠? 그렇죠. 요게 온천문화체험관이 생성되면은 관광 활성화에 얼마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 얼마라고 뭐 수치로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요? 근데 그게 하나의 지금 보면 우리가 이제 관광이라고 하는데 온천만 있는 건 아니고 저희가 관광 특구가 여기 지금 우리가 위치해 있는 이곳 공간도 관광 특구 구역이잖아요. 도룡단까지 해서 과학 쪽까지 해서 그럼 이제 그런 체험관이 건립되고 하면서 지금 겉으로 드러나는 거 아마 조격장 정도가 우리가 온천 시설을 밖으로 볼 수 있는 걸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체험관이 건립이 되면 그것을 통해서 대체로 좀 젊은 분들이 이런 분들이 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들어서고 그 안에 이제 홍보할 수 있는 홍보 물품이나 홍보 프로그램도 좀 진행이 되고 또 공연들도 진행이 되고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이게 관광이라고 하는 것이 유성구가 대단한 자연자원이나 뭐 대규모 이런 그런 건축물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결국은 예전하고 달리 이제 온천이라고 하는 사업 자체가 국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약간 사양길에 접은 이런 상황에서는 결국 그것을 매개로 하지만 그 안에서 또 같이 이루어지는 컨텐츠를 어떻게 만들 거냐 하는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같이 연계해야지 체험관 하나 가지고 그걸 통해서 어떤 어느 정도의 그 효과나 수치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고 그게 그 체험관을 위주로 해서 인프라들이 좀 조성되고 그리고 이제 컨텐츠들이 좀 이렇게 이루어지고 하면서 목재 친화도시 그런 시설도 같이 연계돼 가면서 그 권역 자체가 온천지구 있는 그 권역이 약간의 힐링 또 즐기는 뭐 이런 것으로 된다고 하면 그 안에 그것들을 담아낸다고 하면 아마 전국에 있는 젊은 분들이나 아니면 가족 단위가 여행을 와서 잠깐 머물러 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담아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번에 재즈 맥주 페스타 해보면 알지만 그런 약간의 이제 그 자기들이 선호하는 그런 수요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전국의 사람들이 몰려오기도 하고 인근에서 몰려오기도 하고 또 지역 지원도 같이 즐기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보여집니다. 유성훈청 관광에 대해서 저도 유성에서 오래 살았으니까 구현 되기 전부터 관광이 좀 많이 식고 있고 관광 특구가 죽어간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구현 됐을 때부터 관심을 계속 가져왔습니다. 관심을 가져왔는데 지금 뭔가 많이 좀 뭐 관광진흥법상에 뭔가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 좀 하고 싶었는데 그런 것들 팀한테 좀 하려고 하다 보니까 관광팀이라는 게 팀장님 한 분하고 주무관님 두 분이 계시는데 요거에만 매달려 계시더라고요. 다른 걸 뭐 관광진흥법상에 문화관광 해설사라든가 스마트 관광산업을 육성한다든가 관광 통례를 작성한다든가 관광 자원을 발굴한다든가 그런 것들도 관광진흥법상에 하게 되어 있는데 하게 돼 있고 하고 싶고 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할 수가 없는 그런 구조더라고요. 260억 핵심적인 가치 해서 이 온천문화체험관이 198억으로 가장 핵심적인 건데 일단은 우리가 두드림 공연장이 있던 자리를 일단은 없앴다는 게 저는 좀 안타깝고요. 두드림 공연장도 살펴보니까 유성 국민들이 작년에만 해도 67회를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구비가 10억 들었고 국비가 3억 5천 들은 14억 들은 근데 고기를 까부수고서 한다는 게 좀 많이 안타까웠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그 2층이 한 70평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걸 얼마나 많은 관광객이 이입할 수 있을까
좀 부족하지 않을까. 그것만 지금 매달려 있는데 그것만 갖고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사실 원래 그 위치가 아니고 이쪽 그 두드림 공연장 그대로 보존하면서 저쪽 한방교육장 지나서 그 천변 쪽으로 좀 더 길게 저희가 이제 요청을 했던 건데 이 체험관에 대해서 아쉬움 저도 많아요. 근데 이게 그냥 우리가 그렇게 당초 계획했던 대로 갔더니 대전시에서의 그 승인을 받아야 되는 과정에서 또 문체부의 컨설팅을 받는 과정에서 그 과정에서 지금 현재의 규모와 그런 모양으로 됐다는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좀 양해를 드리고 우리가 조금 더 설득을 뭐 했어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데 한 2년 가까이 사실은 그 시와 중앙부처를 설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 규모밖에 안 돼서 좀 아쉽고 사실은 두드림 공연장도 그 나름의 약간 특성도 있고 매력도 있고 해서 그것도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 건데 그거를 철거하고 또 이런 것도 좀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관광팀의 조직과 인력의 문제 있는데 저희도 사실은 부족하지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관광두레를 통해서 저희가 지금 관광두레 선정이 돼서 통해서 여러 가지 관광 상품도 개발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인력이 좀 조금 이렇게 총정원제 이런 게 묶이지 않는다 그러면 더 좀 보충을 하고 그런 것들 또 새롭게 들어서는 이게 관광 요소도 좀 있거든요. 그걸 좀 이렇게 스토리텔링도 하고 같이 연계해서 갔으면 좋겠는데 아직 그게 좀 부족하고 지난번 조직 개편에서 이제 한 명 정도는 더 충원을 했는데 사실은 이게 제대로 되려 그러면 지금 단위 정도보다 더 인력이 늘어나야 될 거라고 좀 보기는 합니다. 근데 다행히 저희가 그래서 사실은 뭐 이제 지금 답변드리기 애매할지 모르겠지만 그 이제 여러 가지 다른 문화적인 것들을 좀 약간 외부로 좀 돌리고 거기에 있는 인원들과 문화와 관광팀이 같이 어우러져서 좀 이렇게 컨텐츠를 만들고 홍보하고 이런 것도 좀 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아마 제가 구정질문 일괄 질문을 통해서 뭐 관광팀에 좀 전문적인 분이 임기는 5년 동안 아마 계실 수 있는 것 같은데 계속 거기 있으면서 전문성을 가지고서 우선 관광 활성화의 그런 발전에 좀 그런 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한번 건의드린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시에서는 아마 녹지훼손 최소화 때문에 녹지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좀 이전해야 된다고 하는 게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좀 많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콘텐츠입니다. 얼마 전에 유성 온천지구 관광거점 조성사업 전략구상 및 추진 능력보고회가 있었습니다. 같이 보셨죠? 이게 예산이 6억 5,500입니다. 내용을 듣긴 들었는데 너무 좀 구체적이 못해서 뭘 하겠다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저도 이제 그 내용을 그날 가서 조금 들었는데 보니까 이게 그냥 학술 용역이 아니고 보니까 그날도 우리 그 같이 오셨던 의원님들이 이러저러 우려했던 것들을 같이 봤는데 이게 그냥 학술 용역비로 있으면 막 이렇게 구체적인 이러저런 계획 안 이렇게 할 텐데 보니까 거기에 공연 프로그램 하는 거, 문화예술 전시하는 거, 브랜드 만드는 거, 또 굿즈 만드는 거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개별 학술 영역 하듯이 그렇게 어느 기관이 되지 못하고 또 공동으로 들어와서 각각의 분야별로 이렇게 관련된 것들을 하는 이런 이제 형태가 된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아마 지금 현재 그 공연이나 전시 뭐 하고 있는 것도 계획돼 있고 하는 그런 예산도 좀 잡혀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 그 자체에서 뭐 콘텐츠를 개발하고 하는 것이 총체적으로 한 기관이 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영역을 달리하는 분야별로 하는 그런 업체들이라 그럴까요? 그분들이 들어와서 하는 거고 이제 그게 처음부터 그렇게 이제 계획이 돼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조달에 그 의뢰를 하고 컨설팅을 받다 보니까 이제 단독하고 하는 입찰 제안하는 것도 좀 문제 있다 이렇게 또 의견 제시도 하고 이게 이제 공동 수급하는 걸로 좀 이렇게
조달청이 또 의견 제시하고 해가지고 그 과정에서 제가 이렇게 이제 선정이 됐고 거기서 좀 하고 있는데 다소 저희가 봐도 조금 이제 너무 이제 구체성이 좀 안 보여서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보완하도록 지금 계속 미팅하고 아마 관련 부서에서 노력을 하고 있을 겁니다. 6억 5천, 7억 가까이 되는 돈이면은 이게 유성구청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뭐 세계적인 뭐 석학 그런 분들한테도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그 정도 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듣고서 뭐 가장 기억나는 게 러너스 시티를 만들겠다는 거하고 뭐 핫그림 같은 그림하고 그런 게 기억나는데 6억 5천이면은 너무 세다는 생각이 들고요. 작년 6월에 유성관광 콘텐츠 발굴 연구 용역 보고서 이게 2천만 원짜리입니다. 여기에 쓰이는 것들이 유성에서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뭐 물총축제라든가 축제, 생활관광 프로그램, 관광두레, 뭐 스포츠를 모집을 위한 지역상권 활성화 이런 것들이 다 여기 써 있는 것을 알아서 유성구가 잘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천만 원 갖고 6억 5천은 너무 세다는 생각이 들고요. 유성구가 활성화를 위해서 조금 더 잘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유성온천 물이 있습니다. 유성온천 물이 많이 남아도는 건 아시죠? 그렇죠. 온천수가 우리가 뭐 다른 지역은 조금 온천수가 좀 부족하다 이런 게 많이 있는데 저희는 허가량에 비해서 아마 한 33분의 1 수준일 거예요. 지금 이용 양이. 하루 적정 양수량이 1515.5 세제곱미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물어보니까 이 양을 매일 쓰면은 나중에는 고갈되느냐 물어봤더니 고갈되지 않고 나중에 지하수 같은 걸 다시 채워져서 계속 쓸 수 있는 무한저온이라고 하더라고요. 하루 적정 양수량이 1515인데 이용 허가량은 7230. 근데 이걸 다 쓰는, 허가만 받았고 다 쓰는 게 아니고 실제 일평균 사용량은 2498. 그러니까 4분의 1 정도만 쓰고 있습니다. 이게 온천물이 홍보를 위해서도 그냥 무상으로 나눠줘서도 계속 써야 될 것 같은 그런 자원인데 이렇게 남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좀 활용 방안이 없을까요? 아마 이제 우리 체험관 건립하면 거기도 좀 쓸 거고, 그리고 이제 이걸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데들을 좀 발굴을 해야겠죠. 새롭게 들어서는 데들을. 그렇게 하고, 사실은 조금 예산의 여유가 있다고 하면 조금 그 구역 내에서만 쓸 게 아니라 조금 이게 관을 연결해서 나중에 할 수만 있다고 하면 뭐 호흡보험파크 같은 데가 건립이 되면 그런 데에도 좀 이렇게 활용하거나 그럴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예산이 어느 정도 뒷받침 될 것인지 어떻게 한다 그러면 그런 정도까지를 그 사업에 국비 지원된 1조 가까운 들어가는 사업이잖아요. 그런 거 할 때는 그런 것도 좀 건의해서 활용하거나 이런 것도 좀 방법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작년에 구청장님이 라디오 한 것 중에서 뭐 유성의 온천이 어디 있느냐라는 그런 외국인 질문을 받으셨다는 그런 그런 걸 들은 것 같습니다. 저도 유성 여기서 봤을 때부터 유성의 온천이 어디 있느냐, 좀 시각적인 효과가 온천이 있다는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계속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그냥 큰 김이 모락모락 나는 큰 웅덩이라도 몇 군데 만들어두면은 조격장이 일정 역할을 하는 거고 체험관 그래서 만들어서 위에 그건 너무 작다고 부총장님도 그때 그러셨는데. 예. 근데 이제 그것도 공간이나 이런 게 좀 있어야 될 거고, 그래서 사실은 탕 시설들이 좀 있죠. 그때 그 얘기를 했던 게 오랫동안 외국에 일본에서 좀 지내다 온 그 과학자였는데 자기가 가서 보니 호텔 사우나가 있는 거지 온천이 어디 있습니까? 일본하고 비교하면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민간에서도 조금 새롭게 이렇게 지금 호텔 건립을 예정하고 있거나 이런 데서는 그런 좋은 탕, 규모가 있는 탕 시설, 외지 경쟁력 있는 탕 시설을 하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호텔들이 있고, 그러면 이제 그게 그 안에만 있으면 어떻게 아느냐. 그래서 이번 우리가
온천관광 거점지구 사업할 때 밖에 그거를 알릴 수 있는 이 건물에 유성 온천수가 나오고 탕시설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사인몰이라도 사인물이라도 2층이라도 그런 식으로 좀 해주는 것부터 해서 지금 말씀하신 공간이 충분하다 그러면 사실은 그런 거를 대규모 노천탕 같은 걸 만들어 놓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온천수 사용도 좀 충분한데. 그겁니다. 유성 온천에 가장 적합한 형태가 노천탕이라고 알고 있는데 노천탕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그거는 제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닐 거고, 제일 좋은 거는 사실은 뭐 이렇게 구정 지리답변에서 할 수 있을런가 모르지만 스파텔 광장 정도 되면 세천이 온천 가보면 대규모 노천탕 있잖아요. 거기에 그거 하나로 하는 게 세천이 온천은 바덴바덴이나 이런 좀 다르게. 근데 그런 식의 걸 할 수만 있다면 그게 정말 이제 관광 상품화 될 수 있는 건데, 그게 구의 계획과 의지로 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보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도심 아주 건물이 빡빡하게 들어서 있는 도심 내에서는 좀 어려우면 우리가 호흡보험파크나 이런 쪽으로 할 수 있다는 국가 사업들을 같이 연계해서 그런 것도 같이 좀 활용할 수 있는 걸 마련하는 것도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온천문화 활성화 그 라디오 방송에서 김동수 회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대전을 지금 방문하는 가장 주된 사람이 통심당 신세계입니다. 거기 온 사람들 갖다가 유성 온천까지 끌어들이는 그런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뭐 유성 사람들은 뭐 시각적인 그런 인생사진 같은 것도 좋아하니까, 아니면은 인생사진이 없다면 증강경실 스마트 관광 쪽 콘텐츠 보니까 증강경실 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키우셔갖고 인생사진 같은 걸 찍을 수 있게끔 그런 장소 하나쯤, 웅덩이 같은 어떤 외국 같은 데는 온천물을 갖다가 먹을 수도 있답니다. 먹을 수도 있다고 해서 자판기처럼 만들어놨다고도 하고, 또 이게 아토피 같은 데도 좋으니까 물통 같은 걸로 그냥 받아갈 수 있게끔, 일정량을 받아갈 수 있게끔 한다고도 합니다. 유성구도 이게 유성온천물이 아토피나 피부에 좋다는 건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남을 필요가 없거든요. 뭐 홍보 차원에서라도, 그냥 무상으로라도, 아니면 복지 차원에서라도, 아니면 따뜻하니까 에너지원 차원에서라도 이 남을 필요가 없는 물이니까 좀 더 활용을 갖다가 무상으로 나눠준다든가. 가능한지 다각도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국정질문 마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상 7분의 의원님이 질문 내용을 충분히 연구 검토하시고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실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특수교육 대상자 학습권 강화를 위한 특수교육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박석연 의원 외 8인으로부터 발의 찬성된 건의안으로 건의안 발의자이신 박석연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6만 유성구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정영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성구의회 박석연 의원입니다. 특수교육은 장애를 가진 특수교육 대상자가 정당한 학습권을 보장받도록 지원하는 필수적인 교육 서비스입니다. 출생률과 함께 학령 인구는 갈수록 줄어드는 반면 특수교육 대상자는 2020년 95,420명에서 2023년 10만 9,703명으로 급증하는 추세로서 3년간 특수교육 대상자는 1만 4천여 명이 증가하였으나 같은 기간 이들의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특수교사는 그 10분의 1 수준인 1,200여 명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특수교사 배치에 관한 법정 기준은 특수교육 대상자 4명마다 특수교사 1명이나
지난해 전국 평균으로 특수교사 1인당 특수교육 대상자 수는 4.4명으로 법정 정원 기준을 훌쩍 넘었으며 대전시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하며 특수교사 확충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계속되는 특수교사의 부족은 특수교육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어 특수교육 대상자의 학습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전인적 발달을 저해한다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통합교육의 정의 규정 등을 반영한 법 개정안이 2025년 2월 시행 예정이나 가장 중요한 특수교사 배치 기준 완화에 대한 내용은 반영되지 않은 채 통과되었습니다. 또한 특수교육 지원 인력의 구성은 전문성이 있는 특수교육 실무사와 전문성이 부족한 사회복무요원, 자원봉사자로 되어 있습니다. 2023년 특수교육 지원 인력 15,785명 중 사회복무요원과 자원봉사자가 6,505명으로 41%를 차지합니다. 특수교육 지원 인력은 특수교육 대상자의 특성을 이해하고 업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특수교육 현장에서는 보다 전문성을 갖춘 특수교육 실무사의 충원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특수교사와 특수교육 지원 인력 부족은 특수교육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헌법상의 학습권조차 충족시키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므로 다양한 유형의 장애 학생들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특수교사 배치 기준을 완화하고 전문성을 갖춘 지원 인력을 충원하여 특수교육을 효율적으로 지원하여 주시기를 강력히 건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특수교육 대상자 학습권 강화를 위한 특수교육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에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상임위 활동을 위해 9월 6일부터 9월 10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임시회의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